자, 두 번째 시간 수업 들어갑니다. 이제 대항적 효력은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한번 가봐요. 일단 일순환 때는 이 임차권이란 권리는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지. 채권이란 권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상대권, 그래. 뭐라고요? 상대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계약 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 일방한테밖에 행사할 수 없는 권리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임차권이란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밖에 행사할 수 없는 권리야. 그죠? 제3자한테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3자한테 행사를 하면 미친놈 그래요. 뭐라고요? 미친놈. 그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만 체결되어 있다라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약속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순환 때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는지 안 깨트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에는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대요. 그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책에 164페이지를 보면, 순위 확정적 효력 4번 이렇게 되어 있고, 양가를 1번 권리의 순위 그래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게 되는데 등기한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따른다라고 등기법 4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간단하게 동순별적 그래. 뭐라고요? 동순별적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자 성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네, 동순별적. 뭐 오묘한 뜻은 없어. 그죠? 네, 오묘한 뜻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같은 구 그래요. 뭐라고요? 같은 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따른대. 그죠? 즉 순위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리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별구 그래요. 뭐라고요? 별구.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순위 번호에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저는 동순별접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의 권리의 순위는 접수 번호에 의하는데 요거를 순위 번호에 따르게 된다. 야,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됐어요? 이 순위 번호하고 접수 번호하고 휘가닥 바꿔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야.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요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가보자.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가봐요. 여기 등기부가 있는데 이 등기부가 을구래. 무슨 구? 을구야. 을구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1, 2번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요 1번 저당권 독립한 등기야. 뭐라고요? 독립한 등기야. 2번 저당권도 독립된 등기야. 그죠? 이 독립된 등기가 전부 무슨 구에? 을구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에 의한다? 순위 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순위 번호에 의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번 저당권자가 2번 저당권자보다 아무래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 등기부는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무슨 번호에 의한다? 순위 번호에 의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런데 한 놈의 등기는
을구상나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놈의 등기는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갑구에 기록이 돼 있어. 그죠?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래요. 이것도 독립한 등기야. 그죠? 그래요. 이렇게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순위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잖아. 그죠? 우열을 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에 제200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제201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 이 등기가 이 등기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신청이 돼서 격려된 등기란 말이야. 그죠? 여기 봐요. 접수 번호는 1년 단위로 부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가 보존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신청해서 격려된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위에 있는 등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런 걸 보고 뭐라 한다? 동순별접 그래요. 뭐라고요? 동순별접.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걸 자주 물어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 그래요. 이제 오늘 효력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네. 추정력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고 무슨 관계? 권리관계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관계에 관한 추정력이야. 그죠? 권리관계의 추정력이 있다라고 학설 그래요. 뭐라고요? 학설과 판례 그래요. 그죠?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우리 민법이나 등기법, 민사특별법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이건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는 개념이야. 그죠? 이런 거 절대 무시하지 말아요. 이거 다 기왕에 우리 출제자가 물어봤던 기출된 지문이야. 기출된 지문이야. 사실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고 무슨 관계? 권리관계에 관한 추정력이 있다라고 학설과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가봅니다. 추정력 그래요. 추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등기부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갑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갑구에 순위번호 몇 번? 1번 그래갖고 등기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란에 매매, 그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봤더니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돼 있어. 즉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갑이 소유자일 확률이 100%는 아니야. 그죠? 100%는 아니고 몇 프로다? 99.9%야. 그죠? 99.9%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덩어리 좋아하지? 그죠? 순도 몇 프로다? 99.9%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야. 그죠? 100%는 아니고 순도 몇 프로야? 99.9%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등기부는 국가기관에서 작성이 되고 보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헛소리할 이유는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99.9%는 좀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라고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격려가 돼 있다라면 갑이 소유자일 개연성 그래요. 뭐라고요? 갑이 소유자일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99.9%랄지 개연성이 높다랄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개연성소를 쫓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추정력이 뭡니까? 그러면 순도 몇 프로다? 99.9%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발짝 더 가봐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등기부 바깥에 누가 을이라는 자가 있고 을이라는 자가 어떤 사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비록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을 따지고 보면 사실 갑식이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빠지지 깨져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추정력의 최종 종착지는 무슨 책임? 입증 책임인 거래요. 뭐라고요?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에 관한 문제로 기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개뻑다구 같은 얘기입니까? 그죠? 잘 들어봐요. 을이 스스로 뭐가 되고 원고 그래요. 뭐라고요? 원고가 되고 등기부상 소유명인 갑을 뭘로? 피고로 삼아서 그죠? 디펜던트 그러죠. 뭐라고요? 디펜던트 피고로 삼아서 이 갑명에 떨어진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니까 판사 나리가 싹싹 좀 지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무슨 소송? 말소 소송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제1회 변론기일날 원고인 을씨가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실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빠지지 깨져버려요. 그죠? 민법에서는 번복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 봐요. 갑식이는 등기부 등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등본 한 통을 물적 증거, 그죠? 물적 증거 제 1호 그래갖고 등본 한 통을, 그죠? 등본 한 통을 물적 증거로서 판사한테 제출했을 거야. 그죠? 제출했겠지? 내가 소유자입니다. 라고 사실을 주장하려면 이걸 등본을 한 통 띄워서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재판이 벌어졌으니까, 민사소송이 벌어졌으니까, 그럼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판사가 등본 딱 펴보면, 갑씨가 몇 프로 소유자다? 99.9% 소유자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죠? 을시계가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실 주장을 했다라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 되겠지. 그죠?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추정력의 최종 종착지는 무슨 책임?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로 기착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요까지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내용이야. 대단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1순환 때는 권리 변동적 효력하고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추정력 정도만 기억을 해둬요. 그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해. 그 다음에 이제 점유적 효력 이런 등등은 2순환 때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우리 민법 245조 2항 그래요. 그죠?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아니고 등기부취득시효야. 뭐라고요?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고 그 다음에 등기는 그 등기가 설령 무의 등기일지라도 말소되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후등기를 밀어내는 효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후등기 저지효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후등기 저지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의 효력 26회 때 출자가 됐으니까 한 4, 5년 건너뛰었단 말이야. 나올 때도 되긴 됐어. 그래서 그 내용이 163페이지서부터 출발해서 16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얘기가 되는 거야. 그 가등기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할 적에 얘기를 하면 될 테니까 미리부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계속해서 167페이지 5번 등기의 유효권 그래요. 그죠? 등기의 유효권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 테마도 저 등기의 효력이 출자가 됐을 때
같은 해 때 출제가 됐던 내용이야. 그죠? 이것도 한 4, 5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네. 그죠? 나올 때가 됐어. 등기가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적, 그래. 뭐라고요?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 그래. 뭐라고요?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등기가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형식적으로도 유효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겠지. 그래요.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절차적, 그래. 뭐라고요? 절차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야, 절차법이야? 절차법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법적으로 유효해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실체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야, 절차법이야? 실체법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뭐라고요?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돼. 그래서 등기가 효력이 있으려면 등기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되고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바로 이 부분도 등기법하고 민법이 교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출제자가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야. 그죠? 한 문제를 물어보면 등기법도 측정할 수 있고 동시에 뭡니까? 민법도 측정할 수 있어서 대단히 선호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몇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죠? 첫 번째는 등기는 최소한도, 그죠? 등기는 최소한도 어떻게 해야 돼? 존재는 해야 된대. 뭐라고요? 존재는 해야만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책에 167페이지 1번 등기가 어떻게 존재할 것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됐어요? 그래요. 등기가 존재할 것 이렇게 돼 있어. 존재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는데 이 등기부가 표제분지, 갑근지, 을근지 그건 상관관계 없어. 그죠? 등기부가 있어. 등기부가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도 안 써져 있고 한글도 안 써져 있어. 그죠? 이걸 보고 등기가 뭡니까? 부존재합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부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이 부존재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유무효를 논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등기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라고 논하려면 최소한도 여기 아라비아 숫자라도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뭔진 모르지만 한글로 끼적끼적 써 있어야만 이 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논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최소한도 등기는 어떻게 돼요? 존재는 해야 돼요. 그죠? 됐어요? 존재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를 펼쳐봐요. 168페이지를 펼쳐봤더니 거기 2번, 3번이야.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등기 능력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일 것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적법한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어떻게 돼요? 종료돼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 2번, 3번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뭘 보고 판단합니까? 했더니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하나인데 29조 그래. 몇 조? 29조야. 29조를 가봤더니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각하사유 이렇게 적혀있어요. 뭐라고요? 각하사유 이렇게 적혀있다는 게야. 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등기법 29조 각하사유를 기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건 이제 자세히 나중에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우원칙이 뭐야? 하나의 부동산 그래. 뭐라고요?
하나의 부동산, 즉 일필지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봐요. 이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가 딱 하나인데 그 등기를 보고 뭐라 그래? 중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복 등기 또는 이중 등기 그래요. 그죠? 이중 등기. 25회 때 불연도 출제를 했어요. 그죠? 25회 때 불연도 출제가 됐지. 그래서 이 중복 등기도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불쑥불쑥 물어보는 테마야. 그죠? 5, 6년 만에 한 번씩 불쑥불쑥 물어보는 테마니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는 경우를 예를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동일인이 아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는 경우를 예를 들을 수가 있어. 그죠? 됐어요? 이수한테 얘기를 할 거야. 하여튼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최소한도 어떻게 돼? 존재는 해야 돼. 그죠? 그 존재하는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격려가 돼 있어야 되며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인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만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돼. 실체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하여튼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있을 거야. 뭐라고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등기하고 100% 일치가 된다라면 금상첨화일 거야. 그죠? 금상첨화인데 부수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약간의 내용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그죠? 외형적 모습으로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등기는 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이 100% 일치한다면 금상첨화일 거야. 근데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양자의 내용이 외형적인 모습에서 부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격려된 등기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씨가 사업하는 놈인데 빤수 2장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요. 개털이란 얘기야. 뭐라고요? 개털이란 얘기지. 그래서 갑씨는 하는 수가 없어서 친구 을을 찾아가서 1억 원을 빌려옵니다. 사업자가. 그죠?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합니다. 그죠? 이 간단한 예를 갖고 내용을 한번 가봐요. 양 당사자의 행태를 분석을 해봐요. 행태를 분석을 해봅니다. 갑과 을은 제일 먼저 만나서 뭐부터 했을까? 뭐부터 했지? 응? 뭐부터 했어요? 만나서 쎄쎄쎄부터 했어요? 만나서 뭐부터 했어? 갑과 을은 만나서 돈 빌려오는 계약을 체결했을 거야. 그죠? 1억 원 빌려오는 계약을 체결했을 거야. 그러니까 갑과 을은 만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래. 뭐라고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뭘 했어요? 채권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행위를 했단 말이야. 아까하고 똑같아.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이란 그죠? 숙제를 할 문제를 남기게 될 따름이지 을씨라는 자는 저당권이란 물건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하는 수가 없이 이 채권행위 기초에서 물권행위를 합니다. 물권행위가 뭐냐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하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보고 특히 무슨 행위, 물권 행위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됐어요? 자, 채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되지만 물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식이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하는 수 없이 등기를 합니다. 그죠? 등기를 하니까 민법 186조에서 그제서야 을식이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었노라고 민법 18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해됐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놈이 등기라는 놈하고 결합을 해서, 그죠? 결합을 해서 을한테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 그죠? 취득하게 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런 갑시기를 채권법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법에서 갑시기를 뭐라 그래요? 갑시기를. 돈 빌린 놈이니까 금전 채무자 그러겠지. 뭐라고요? 금전 채무자. 그죠? 을식이는 돈 꿔준 놈이니까 뭐야? 채권자. 그렇게 되겠지. 근데 채권법이 아니고 물권법 그래요. 뭐라고요? 물권법. 에서는 갑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 저당권 설정자 그래.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자 그러지. 그죠? 을을 보고 뭐라 그래? 저당권자 그래. 그죠? 근데 이건 민법에서 이름이야. 그죠? 등기법에서는 갑시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 등기법에서는 갑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어떻게 돼? 하락이 되니까.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을식이는 뭐라 그래요? 플러스 그래요.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지면 어쨌거나 저당권이란 물건을 취득하게 되니까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갑니다. 공동으로 신청을 함으로써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거야. 그죠?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면 등기관으로서는 등기부 을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을구에다가, 그죠? 을구에다가 순위번호 몇 번? 1번. 등기 목적란에 뭐라고? 저당권 설정. 얼마 꽂았어요? 1억 원 꽂을 때 피담보 채권에. 그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을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하게 될 거야. 그죠? 됐어요? 그럼 봐봐.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뭐야? 이거 아니야. 그죠?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일치가 돼요. 그죠? 일치가 되니까 이 등기는 실질적, 실체적으로, 민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등기다 그래요. 뭐라고요? 효력이 있는 등기다 그래. 앞으로는 이건 민법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니까 실체 관계에 그럴 거야. 뭐라고요? 실체 관계. 그래. 이거는 등기부니까 절차 관계 그래요. 뭐라고요? 절차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실체 관계하고 절차 관계가 일치가 되니까 이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야. 그죠? 됐어요?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실질적 유효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가 되는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니까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그죠? 아니 번연한 내용을 물어보겠어? 그죠? 미친놈도 아닌데 번연한 내용을 물어볼 리가 없단 말이야.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등기가 있단 말이야. 그런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란 얘기야. 그죠? 26회 때도 마지막으로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쭉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양자의 내용이 질적 그래. 뭐라고요? 질적으로 불일치가 되는 등기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불일치가 되는 등기가 있는데 이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야. 질적으로는 일치가 되는데 양적 그래. 뭐라고요? 양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는 등기가 있는데 역시 그 등기도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는 다 일치가 되는데 물건이 변해가는 과정상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대. 그죠? 과정상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대. 이 등기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저렇게 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질적 불일치에 관한 그 대표적인 내용을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원래는 누구 명의로? 간 명의로 등기가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간 명의로 등기가 떨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을 명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 있어? A 소유 부동산 있어요. 그죠? A하고 갑 그래. 뭐라고요? A하고 갑 사이에서 매매 계약 그래. 뭐라고요? 매매 계약이란 채권행위 그래. 뭐라고요? 채권행위를 했으면 채권행위 기초에서 무슨 행위? 물권행위를 할 거야. 그죠? 쫓아오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등기는 당연히 누구 명의로? 간 명의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을 명의로 떨어졌던 거야.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 체결한 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물권 행위를 한 바도 없을 거야. 그죠? 근데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 등기, 을 명의로 떨어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간 명의로 떨어졌어야 할 등기가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떨어진 이 등기는 당연히 질적 불일치 그래요. 뭐라고요? 질적 불일치가 있는 등기니까 무효의 등기야. 그죠? 무효의 등기라면 어떻게 해야 돼? 무효의 등기라면 싹싹 지워야 돼. 그죠? 무효의 등기가 당연히 싹싹 지워야지. 무슨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요. 그죠?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갑질을 사고 팔았어. 그죠? 그러면 갑지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을지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지? 아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얘기를 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요. 갑질을 사고 팔았는데 을지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당사자 사이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정작 등기는 무슨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대. 그죠? 그러면 이 임차권 설정 등기는 싹싹 지워야 돼? 고쳐놔야 돼? 고쳐야 돼? 싹싹 지워야 돼? 뭘 물어봤는지 몰라. 여기 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볼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봐. 당사자 사이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정작 등기는 무슨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이거 고쳐야 돼? 고쳐놔야 돼? 지워야 돼? 지워야 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자, 이제 투표로 정합시다. 그죠? 막상막하니까. 이건 이 임차권 설정 등기는 역시 무슨 등기야? 효력이 없는 등기야. 효력이 없는 등기라면 싹싹 지워야 돼. 고쳐서는 안 돼. 그죠? 이런 걸 26회 때, 야, 고쳐야 되냐? 싹싹 지워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여기 봐. 여기가 담장이 하나 있어. 뭐라고요? 담장이 하나 있다라고 쳐봐. 요 담장을 넘기 전까지는 등기가 효력이 있어. 그죠?
효력이 있는 등기를 전제를 했을 때는 바로 잡을 값어치가 있어요. 그죠? 값어치가 있어. 근데 요 담장을 휘가닥 넣으니까 거기서 좀 등기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효 등기래. 무효 등기라면 이렇게 고쳐서는 안 되고 싹싹 지워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경정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경정등기는 말소 등기하고 한계선상을 이루고 있는 등기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이걸 26회 때 경정등기라는 의미하고 말소등기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죠? 뭐하고 빗대서? 실질적 유효권하고 빗대서 질적 불합치하고 빗대서 물어본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도록 돼 있어. 이제 저기서 이제 요 과정상의 불일치 그래요. 과정상의 불일치에 등장하는 놈이 어떤 놈이 있냐면 중간 생략 등기에 그래요. 뭐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 뭔지 다 알지? 그죠? 어떻게 갑으로부터 을로, 그죠? 그냥 빨리 얘기를 해보면 갑으로부터 을로, 을로부터 병으로 이렇게 전전매매가 돼 나갔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작 등기는 최초 매도인 그래. 뭐라고요?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앞으로 풀적 점핑한 이런 등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 중간 생략 등기 그래요. 이게 중간자가 생략이 된 등기라고 하지.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효력이 있지? 왜 있어? 효력이 왜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허당이야. 그죠? 다 허당이야. 여기 봐.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소유 부동산에서 을하고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채권행위 했지?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이제 이어서 무슨 행위? 물권행위를 했을 거야. 그러면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떨어져야 돼. 그죠? 을도 이걸 제3자 병식이한테 되팔았어. 전매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뭘 했어? 채권행위를 했을 거야. 그러면 무슨 행위? 물권행위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등기는 누구 명의로? 병명의로 떨어져야 돼. 그죠? 이렇게 전전매매가 돼 나갔다면, 그죠? 전전매매가 돼 나갔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야. 근데 정작 등기는 이렇게 점핑한 거 아니야. 그죠? 점핑한 이 등기는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까지 논리에 따르면. 그죠? 그렇지? 저기 봐. 여기 얘하고 최초 양도인하고 최종 매수인 사이에서 채권행위 한 바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럼 물권행위 한 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등기는 얘로부터 얘 앞으로 직접 점핑했단 말이야. 이 등기는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까지 논리에 따르면 없어야 된단 말이야. 이 등기는 무효 등기라고 해야 돼. 그죠? 됐어요? 그런데 왜 대법원 판례는, 그죠? 대법원 판례는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우리 또 민법 시험에서는 이 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죠? 대법원 판례도 바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 됐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무슨 등기라고 해야 돼? 무효 등기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왜 우리 대법원은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합니까?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순한테 밝혀내야 돼.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적에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안 나오는 데 가서 모기다리 벅벅 긋고 있으면 100년을 해봤자 단 한 자도 안 나와요. 딱 물어보는 데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 데만 가서 그런 건 찝어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뭐 이런 걸 보면 뭐 중간자의 동의, 3자 간의 합의하에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조건 하에 어떠한 조건에서 효력이 있는 등기란지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일치가 되는 그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니까 물어보지 않겠지. 이게 불일치하는 등기가 있는데 그렇게 불일치되는 등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야. 질적, 양적, 가정상의 불일치가 있는 이런 등기 등은 과연 효력이 있는 등기입니까? 없는 등기입니까? 이런 걸 문제 삼아서 1, 2, 3, 4, 5번 그래갖고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야. 26회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한 4, 5년 건너뛰었으니까 나올 때 되긴 됐어. 그래요. 이 내용이 169페이지에서 출발해서 174페이지까지 돼 있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뭐 중복 등기에 대해서 한이 서린 모양 같아. 중복 등기에 대해서 한이 서린 것 같아. 그 뭐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하다가 중복 등기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런데 그걸 미스를 했는지 뭐 엄청나게 써놨네. 그죠? 그래요. 자, 중복 등기는 우리가 대법원 판례 하나만 딱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이순환 때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 주셔야 되나? 176페이지 그래요. 176페이지까지 와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등기법 서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법 서론이 마무리가 된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등기법 서론에서 뭘 얘기를 했지? 등기법 서론에서는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 그죠? 첫 번째는 등기해야 할 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해야 할 사항. 인 권리, 물건, 권리 변동.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죠? 그래요. 이게 이제 한 7, 8년 건너뛰었으니까 나올 때 되게 됐어.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하고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추정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 서론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온단 말이야.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건 백내날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세 가지 테마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됐어요? 이 이상은 안 나와. 그래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이상은 물어볼 수도 없어. 그죠?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들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2장. 등기의 기간과 설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등기의 기간과 설비.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등기라는 시스템,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 그죠?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물적 요소, 그래요. 뭐라고요? 물적 요소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요소? 인적 요소, 그래요. 뭐라고요? 인적 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야만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물적 요소하고 인적 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야만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요. 자, 물적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일단 등기소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소. 그 다음에 등기부 그래요. 그죠? 여기 봐요. 등기소 없으면 등기라는 시스템이 작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죠? 됐어? 그 다음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가 있어야만 등기라는 시스템이 작동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인적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등기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관.
있어야만 등기라는 시스템이 작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죠? 아,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오늘 발음을 쭉쭉 더듬냐? 그죠? 오늘 엄청 더듬어요. 그죠? 엄청 더듬어요. 자, 여기 이제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챕터는, 제 2장은 출제 빈도가 뚝 떨어져요. 그죠? 뚝 떨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5회 때 마지막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 그죠? 출제가 됐어. 그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됐어. 그죠? 아예 출제가 안 된 게 아니고, 낱개의 짐은 이쪽 저쪽에서는 물어봤겠지. 그죠?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죠? 됐어? 그래서 출제 빈도가 뚝 떨어져.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 제2장은 나의 경우에는 출제가 안 돼. 그죠? 나의 경우는 안 나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훌쩍 건너뛸 수도 있어. 그죠? 됐어요? 그런 챕터라는 걸 잘 기억을 염두에 두시고 접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훌쩍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 가봐요. 등기소 그래. 뭐라고요? 등기소 그래. 요 등기소가 여기가 어디냐면 지리산 천왕봉이야. 뭐라고요?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 등기소가 있으면 이거 등기하러 가다가 다 떨어져 죽어요. 그죠? 겨울에는 갈 수도 없단 말이야. 그죠? 그렇지? 그래요. 등기소가 이런 데 있어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시내 중심부에 민원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곳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잘 분산 배치가 돼 있어야만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거고, 등기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관할이야. 뭐라고요? 관할이 가장 중요한 거야. 등기 사무는 지방법원 그래. 뭐라고요? 지방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그래.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등기소가 담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할의 원칙은 소유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의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소유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 사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랄지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등기 사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 관할의 원칙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이 등기소 관할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관할을 위임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변경은 뺍시다. 관할 변경은 빼고, 등기 사무를 정지할 수도 있어. 그죠? 정지할 수도 있어요. 이 관할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위임 정지해 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요. 관할의 지정이 뭡니까? 아마 우리 책에 있나? 있어요? 그렇지. 거기 178페이지에 있어요. 관할의 지정 그래요. 관할의 지정 문제는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개의 관할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어느 등기소에 등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거기 동그라미 2번 지정 이렇게 되는데 상급 법원의 장 그래. 뭐라고요? 상급 법원의 장. 밑줄 쳐놔요. 뭐 그런 정도가 되겠지. 여기 봐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32평짜리 아파트. 그죠? 32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보자. 여기는 엄마 아빠가 주무시는 안방 그래. 뭐라고요? 안방. 여기는 이제 애들이 뛰어노는 차일드방 그래. 뭐라고요? 차일드방. 그러지? 그 다음에 건너방 그래. 뭐라고요?
건너방이 있어요. 30평짜리 아파트가. 뭐 여기 이제 부엌이고 뭐 거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런데 등기부를 봤더니 안방이 어디냐면 안산 등기소야. 뭐라고요? 안산 등기소야. 건너방은 어디냐면 3번 등기소야. 그죠? 3번 등기소. 그 다음에 아이들 방은 3번 등기소. 건너방은 평촌 등기소. 그래. 뭐라고요? 평촌 등기소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 분양을 받은 놈이 누구냐면 갑이야. 그죠? 갑식이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갑식으로서는 안산 등기소를 가야 됩니까? 3번을 가야 됩니까? 평촌을 가야 됩니까? 이 얘기야. 그죠? 헷갈리지? 그래서 갑식이가 최초로 등기 신청하러 가고자 하는 자가 물어봐요. 누구한테? 상급 법원회장한테 물어봐요. 나는 도대체 어떤 등기소를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상급 법원회장이 뭐냐면 안산 3번 평촌 등기소의 상급 법원회장은 수원 지방법원장이야. 뭐라고요? 수원 지방법원장이 됩니다. 수원 지방법원장이 야 갑시가 너는 앞으로 어느 등기소에서 가서만 안산 등기소에 가서만 등기 업무를 보라라고 지정을 하면 안산 등기소만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고 평촌 3번은 아웃이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게 관할의 지정 문제야. 뭐라고요? 관할의 지정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한 채 지려면 한 2.5년 걸려요. 몇 년? 2.5년 걸려. 이 동안 이 지역들은 행정구역 변경이 잦았던 동네야. 그죠? 굉장히 잦았던 동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구로구 그래. 뭐라고요? 구로구. 여기가 시흥하고 맞닿아 있는 동네야. 여기도 행정구역 변경이 잦았던 동네지. 그죠? 그 다음에 동대문구 그래. 뭐라고요? 동대문구도 행정구역 변경이 잦았던 동네란 말이야. 이런 동네들은 이런 관할의 지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가 된다? 상급 법원회장이야. 뭐라고요? 상급 법원회장이 됩니다. 라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관할을 위임을 줄 수 있는 자, 정지 명령권자는 누가 됩니까? 대법원장 그래. 뭐라고요? 대법원장이야.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상급 법원회장인데 관할의 위임권자나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대법원장이야. 그죠? 여기 봐. 위임권자고 정지 명령권자는 낱개의 지문을 물어봤어. 그죠?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책의 179페이지 변경, 등기 사무의 정지 명령, 위임, 변경, 정지 명령, 180페이지야. 그죠? 180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 그죠? 자,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등기부는 어디 있지? 182페이지에 있네. 그죠? 182페이지 등기부. 그래요. 됐어요? 등기부 그쪽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하죠. 그죠? 요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겠네. 그죠?